백함님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근데 상철님이 뭐 돌싱이고 그렇지만 또 상철님이 나이도 어린데 이게 좀 상철님이 한참 어린 연애를 안 해본 사람한테 연애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러는 상황도 아니고 상황이 참 이해가 안 가긴 해. 상철님이 89죠. 백함님이 87이고 그거는 뭐 백함님 파트에서 다시 해보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 경수님인데 이날 경수님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장면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국화가 미스터 킴을 거절하고 왔다. 그 전에 이 장면도 있었지. 이게 가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장면. 이날 국화님의 행보가 좀 전체적으로 그렇게 현명하지 않았거든요. 이때 국화님과 경수님 구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국화님이 처음에 찾아간 게 경수님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프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배려의 의도가 강한 사람은 순서가 거절을 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요. 배려를 하는 의도가 큰 사람은. 내가 중요한 사람은 거절을 하는 사람을 가장 나중에 찾아가. 그게 결정된 시점에서. 결정이 안 된 시점에서는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답답하고 결과적으로는 남한테 피해를 입힐지언정 그 사람 마음속의 의도가 배려라면 거절할 사람을 먼저 찾아가죠. 그래서 22영수는 국화보다 장미를 먼저 찾아가요. 우리가 22영수님 맨날 놀리지만 22영수님은 기본적으로 배려하려는 사람이에요. 그 배려의 방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답답하고 시야가 너무 좁아서 배려가 배려로 안 느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그 체코 프라하에서도 캐리어를 끌고 다니지 않고 들고 다녀요. 그 바퀴 소리가 시끄러울까봐. 그렇게 이제 배려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버터나이프를 빨고 그릇을 딸딸딸 거리는 그런 배려는 못하지만 어쨌건 마음속의 의도는 배려야. 몸에 밴 게 배려가 몸에 안 뱄어.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거를 많이 맺어보질 못해가지고 그래도 22영수는 가잖아요. 근데 국화님은 지금 가는 순서를 보면 경수한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22영수 그 다음에 미스터 킴. 근데 물론 이게 국화님의 의도는 아니었어요. 경수가 먼저 찾아왔고 그 다음에 22영수가 찾아왔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간 건 미스터 킴이기는 했으니까 여기서 국화님이 먼저 찾아간 순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건 거절을 맨 마지막에 해버렸죠. 근데 그 거절의 과정에서 여기서도 국화님이 이 사람의 마음이 좀 기본적으로 배려보다는 일단 자기의 현재 상황이 더 우선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국화님은 누구보다 자기 삶이 중요해요. 이 시점에서 올해 같은 해에 이혼을 하면서 국화님은 빨리 자기 인생을 복구하고 싶고 지금 자기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시야가 넓게 보이거나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 그러기도 힘든 상황일 거라는 건 이해해요. 아무튼 그걸 감안하고 일단은 봐야 되고 그러니까 국화님이 그렇게까지 지금 조급하고 긴박한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국화님이 처음에 찾아간 사람은 경수였어요. 경수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제가 미스터 킴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아니 그러면 가서 하면 되잖아 지금. 근데 못했어요.로 시작해. 얘기를 못했어요. 타이밍을 놓쳐서. 국화님은 처음에 찾아간 사람 순서대로 생각해보면 처음에 경수를 먼저 찾아가요. 경수한테 내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데이트에 집중할 수 없다. 근데 마음이 불편해서 데이트에 집중을 할 수 없으면 가서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하면 돼. 근데 이제 여기서 국화님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국화님이 이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도 이건 국화님의 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분이 안 좋은 상태가 티가 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티가 나더라도 상대가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게 얘기를 해두는 거 이거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다만 기분 나쁜 이유가 경수님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왜냐면 경수님이 이쯤 되면 나를 선택을 해주고 용담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 데이트 사이에 끼어들지 좀 않게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국화는 경수랑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런데 왜 용담을 정리하지 못하냐. 그렇지만 또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낼 순 없죠. 왜냐면 본인도 22영수를 정리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애매한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40인 남자가 나이가 30인 여자한테 가가지고 당신 좋아합니다. 저랑 결혼합시다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10살이나 많으니까 내가 지금 불리한 입장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나이가 30인 여자가 저 다른 남자 없어요. 저는 아저씨가 좋습니다. 하고 와야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본인이 불리한 입장이고 본인이 감히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경수님이 나이가 많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반대로 봐야 돼. 왜냐면 국화님은 돌싱이거든. 그래서 국화님 마음속에서는 내가 돌싱이라 이 사람이 나를 확신하고 다가와야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갈 수가 있어요. 국화님은 경수가 애매한 상황에서 나는 당신이 줬소. 그러니까 돌싱이지만 나를 만나주세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국화님은 그래서 안전자산은 22영수가 맞아요. 경수랑 같이 있을 때 좋아. 근데 경수가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나를 좋아해 주세요. 나야. 나한테 와. 라고 하기에는 국화는 경수는 돌싱이 아니고 나는 돌싱이야.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다 같이 만나서 해보라고는 했지만 국화님 입장에서는 경수한테 막 들이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은근하게 들이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화님 이건 물론 성격과도 연관이 되지만 은근히 들이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선택해주길 바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나는 지금 돌싱이잖아요. 그래서 국화 입장에서는 22 영수는 둘 다 돌싱이고 직업도 좋고, 그리고 이 사람이랑 만약 최커가 돼서 나가면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경수랑 된다고 생각해봐. 경수가 나를 좋다고 매달려서 오케이 하면은 국화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돌싱이지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가야지 이게 되는데, 나갔다가 지금 경수 집안에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걱정이 되잖아 벌써. 그러니까 국화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결혼 대상은 22 영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 영수님을 못 넣는 거야. 그러니까 국화님 마음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요. 내가 국화여도 경수랑 만약 잘 돼서 나간다고 해도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거든. 그리고 지금 경수가 나를 좋다고 해도 그래야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오케이 하고 가는 건데, 나는 당신이 좋아요 나랑 사귀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국화는 난 돌싱인데 이 사람 총각이고 내가만 이래도 되나? 그렇잖아요. 근데 국화님이 어리고 아름다우시고 이러니까 그게 안 보여 잘. 왠지 왜 그렇게 생각. 근데 이제 국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오래 이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수에게 계속 간 보는 것 같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 맞아요. 오히려 국화님은 진짜 냉정하게 22 영수님한테 올인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전략일 수 있어요. 안 아름다우면 안 아름답고, 예를 들어서 국화님이 뭐랄까 아쉬운 입장이라는 게 딱 시각적으로 보이면 더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얼핏 보면 국화님이 아쉬울 게 없어 보이잖아요. 왜들 그러세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국화님은 답답해 죽겠어. 경수님이 내가 경수한테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경수가 용담 정리하고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어요. 국화는 경수가 제일 좋거든.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돌싱이나 참아 나랑 사귀시다 나는 당신이 제일 좋아요 나랑 만나줘요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돌싱이다 보니까 경수가 적극적으로 와야 가능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국화 입장에선. 그래서 22 영수를 못 놔. 근데 이 상황에서 용담이 왔어? 와, 하다 내 지금 용담이랑 또 경쟁해야 돼? 와, 경수 짜증나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용담이 옆에 와서 앉을 때 국화님 표정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국화님의 마음은 경수가 맞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마음만 보고 갔다가 뭔가 여기서 이 기회를 놓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국화님은 생각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화님은 용담 때문에 빡치고 용담을 오게 한 경수 때문에 빡치지만 경수한테 화가 나고 이런 자신의 어떤 침울한 이런 상황을 표현하고 싶지 않으니 여기서 데이트에 집중 못할 수도 있다라고 밑밥을 깔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가서 데이트를 해보니까 역시나 용담은 이 친구는 아니구나 라고 이제 깨닫고 마음이 편해지죠. 근데 아무튼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언짢은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다라고 경수님한테 말을 하거든요. 기분이 나쁜 거나 언짢은 걸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럴 때는 좀 의심해봐야지. 기분이 언짢거나 나쁜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슬쩍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22 영수한테도 슈퍼데이트권 쓰겠다 라고 하고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22 영수한테 슈퍼데이트권 쓰겠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22 영수를 놓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경수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도 마찬가지죠. 경수가 나이가 많아도 예를 들어서 결정사에 간다고 생각해봐요. 어쨌건 결정사는 결혼의 조건을 점수화시키는 거니까 경수님하고 국화님하고 누가 더 우대 조건일지 생각해봐. 물론 국화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경수님이 결정사 관점에서는 더 위에 있지. 그리고 이혼을 경험한 사람, 게다가 이혼의 경험이 오래 겪었던 그 상처가 남은 사람에게는 그 죄책감과 미안함이 있죠. 돌싱 입장에서 뭔가 결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용담님처럼 자기 세계가 강한 분들은 꼭 재산을 떠나서 내가 이혼을 했어도 뭐 미안할 거 없어, 뭐가 미안해, 연애하듯이 뭐 설레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혼이라는 그런 보편적인 조건 하에서는 내가 이혼을 한 입장에서 상대한테 좀 미안하다는 감정을 가지기가 쉽죠. 요즘에는 그 장벽이 많이 허물어졌어요. 나도 그게 아예 흉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이혼을 한 입장에서는 이혼을 안 한 사람과 만나기에는 조금 마음이 좀 무거울 수 있지. 국화 입장에서는 어쨌건 둘 다 굉장히 좋은 조건의 사람들이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된다면 국화 입장에서는 좋아. 그런데 가능성은 지금 22 영수 쪽이죠. 근데 경수를 내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으면 가능할 것도 같아. 근데 적극적으로 휘어잡자니 그러기에는 본인도 그게 이제 힘들단 말이야. 지금 경수랑 국화 씨가 가능성 있는 것 자체가 나이가 깡패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깡패라 그나마 이게 지금 가능한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만약 결정사에서 두 사람의 매칭이 됐다고 생각해보면 나이가 깡패인 거예요, 실은. 근데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있죠.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게 있고. 아니, 왜 나이 얘기를 먼저 하시고 왜 또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그러면. 이건 내 얘기는 아니고 국화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국화님이 미스터 킴을 배제한 이유는 확실히 예선 탈락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예선을 통과한 사람인데 지금 국화님이 만약 모두가 다 싱글인 상황에서 연애 상황이다 이러면 22 영수님을 굳이 붙잡고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경수에게 적극적으로 가서 어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국화님이 어필을 안 하는 이유에는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결과적으로 22 영수도 못 놓고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국화님이 미스터 킴을 정리하죠. 미스터 킴을 정리하는 그런 상황에서 경수님은 경수님대로 기분이 나빠. 근데 경수님은 여기서 기분이 좀 나빴었는데 뒤로 갈수록 뭐 알아서 잘 스스로 컨트롤 하시더라고요. 국화님이 상황 파악을 잘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이 경수는 답답해. 왜냐면 데이트 가자고 했는데 국화가 미스터 킴한테 잠깐 얘기한다고, 경수가 지금 출발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간 달라고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앉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옛날 아버지들은 여기서 막 불같이 화내지. 야 됐어 가지마 해서 그냥 옷 벗고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리지. 저 기다리는 게 엄청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데이트 나가기로 해놓고 다른 남자랑 간다 이러니까 지금 경수 씨도 용담보다는 국화 씨에게 조금 더 끌리는 상황인데, 근데 내가 끌리는 사람이 다른 남자랑 얘기를 하러 간다? 화는 나죠. 그래서 여기서 경수님이 조금 화가 나지만 그거를 잘 넘어가요. 근데 이 경수님 화가 나도 저게 화가 난 거네? 이런 정도로. 근데 이제 국화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스터 킴하고 정리하고 가야 맘 편히 데이트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으로 가는 거지. 경수님은 이 두 사람을 기다리다가 이제 용담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용담한테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용담은 준비가 다 됐대. 준비가 다 됐으면 좀 밖으로 나오지. 그래서 국화님만 준비하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여기 이제 자리에 앉자마자 이제 툴림침 옆에 있다가 괜히 이제 두 사람 대화 불편해져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죠. 밥 맛있게 먹기 위해서 할 말 없어요? 여기서 용담님은 자기한테 뭐 밥 맛있게 먹기 위해서 할 말 없냐라는 얘기로 포문을 여는데, 제가 말을 듣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거든요. 용담님 보면 굉장히 좀 충동적이야. 기본적으로 개념이 일반적이지 않고 충동적인. 그래서 용담님하고 잘 맞는 그런 어떤 다른 세계의 분을 만나면 정말 재밌게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용담님 또래에 평범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용담님을 감당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각자 부모님이 있는 상황이라면 용담님을 인정할 남자 쪽 부모님은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까지는 다 하겠지만 약간 뭔가 좋아하거나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연애하듯이 둘이서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 용담님의 어떤 그런 창의적이면서 밝은 그런 모습들을 선호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연애하듯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은 좀 들어요. 아니 이 세상에 있지. 좀 이렇게 좀 독특한 선호가 있고, 그리고 확실히 그러니까 부모자여가지고 아예 용담님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뭔가 외모적으로 아이돌같이 생겨가지고 용담님이 와 이 사람 멋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용담님은 그 사람을 엄청 좋아하고, 그 사람은 되게 부모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용담님의 어떤 아이 같은 면을 케어하는데 자존감이 높아지는, 뭔가 그게 딱 맞는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용담님처럼 그냥 좀 완전히 아이 같은 사람에서 둘이서 이제 소꿉장난 하듯이 그냥 연애하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어느 쪽에도 뭔가 어른들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경수님도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파악을 하셨겠죠. 그런 사람이 좀 드물 수 있죠. 이제 용담도 여기에서 뭔가 판단을 하겠죠. 근데 이제 약간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근데 이게 좀 충동적인 면들이 터질 수가 있으니까 서로 상처를 남길 수 있죠. 여기서 용담님도 그냥 말을 해달라, 말을 듣고 가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용담님에게 초반에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용담님이 28 영수님, 대표 영수님을 거절한 게 이날이에요. 그러면 용담님이 대표 영수에게 거절한 시점이나 경수가 용담님에게 말을 한 시점이나 시기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왜냐면 용담님과 경수님의 관계에도 경수님이 용담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시점이 그 첫날 밤 뭐 새벽인가 이래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용담님이 그렇게까지 경수한테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었지. 본인도 그랬으니까. 그쵸? 아이들은 좀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경수는 제 마음을 정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용담은 진짜 아직도? 라고 하는데 본인도 대표 영수에 대해서 정리 안 했잖아요. 본인은 본인의 마음을 알면서 정리조차 안 한 거지. 근데 경수는 오늘 데이트 갔다 와서 확실하게 말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데이트까지는 하고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이제 신중하게 해보려는 거죠. 경수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26기에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용담은 아니 하면서 또 뭔가 이게 압박을 하죠. 그러니까 용담님은 보면 어른의 대화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가 칭얼댄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여기 있는 남자분들이 용담님을 애 취급해버려요. 여자들은 더 빨리 용담을 애 취급했어요. 당장 여자들도 어우 귀여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우 귀여워 하고 용담 하면서 뭐 용담이 막 오프라인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좀 오랜만일 테니까 여기서 막 나는 막 사치와 허영 되게 좋아해 이러면서 여자 출연자들 앞에서 막 자랑하고 여자 출연자들 막 웃으면서 막 어우 귀여워 그러잖아요. 그게 용담님을 어떤 대등한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백합님도 상철이 용담을 봤다는 말에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국화님도 내가 용담이랑 경쟁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뭘 보고 여자를 좋아하는 거지? 백합도 상철이 용담을 처음에 관심 있었다는 거 보고 이 사람은 여자를 도대체 뭘 보고 좋아하는 거지? 라는 어떤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담님은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애 취급을 받죠. 첫날 오자마자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널브러져 버리는 거에서 이미 대등한 입장은 아니고 거기서 대등한 출연자로 보는 사람들은 빡쳐요. 야, 너 똑같은 출연자고 우리랑은 안 힘드냐? 나는 부산에서 5시간 운전했어 임마 하면서 거기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되게 애 같네. 아유 귀엽다. 툴림님은 다행히 아유 애 같네. 귀엽다로 용담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용담님은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여자분들 사이에서. 대등한 존재였으면 싸움 나요. 근데 대등한 존재가 아니게 여겨지는 게 서서히 남자분들도 용담님을 그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수님도 뒤에서 오면 어유 그랬죠 형 뭐 이렇게 하면서 용담님한테는 애 취급해버려요. 물론 그게 경순식 장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용담님을 대등하게 매력적이다 아니면 대등하다 이렇게 보려면 좀 어렵죠. 좀 각오를 해야지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근데 그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매력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재미일 수도 있어. 모든 게 너무 예상한 대로만 흘러가면 재미없거든요. 연애하는 것 같지도 않고 가족이랑 사는 것 같겠죠. 연애하기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뭔가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은사님을 만난다 아니면 뭐 가족들을 소개한다 이런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죠. 예측 가능한데 용담님은 항상 스릴 있어. 용담님을 새로운 사람에게 소개해줄 때마다 항상 스릴 있어. 친구네 집들이 한다고 그래서 나 이번에 결혼할 여자야 해서 데려갔는데 가서 누워. 오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누워 그 자리에서. 물론 뭐 누울 수 있지. 누울 수 있어. 뭐 피곤하면 잘 수도 있고 한데 재밌죠. 네. 그런 것들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용담님은 분명히 즐겁고 재밌고 용담님이 하는 말들도 기발해. 그래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어떤 즐거움과 이런 걸 줄 수 있는데 반짝이고 재치 있고 이런 면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만큼 불안해질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용담님은 경수한테 아니 이러면서 수정을 부리니까 경수님은 지금 바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경수님이 약간 날카로워 이 시점에서요. 왜냐면 국화가 나를 기다리게 하면서 미스터 김한테 갔거든요. 내가 분명히 가자고 했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미스터 김이랑 얘기를 하러 가버려가지고 경수님이 지금 머리도 복잡하고 지금 기분 자체가 좀 날카로운 상태여서 아니 내가 지금 말해주면 그러면 데이트도 안 나가실 거잖아요 라고 얘기해. 평소에 경수님은 이렇게까지 말 안 했을 거거든요. 지금 경수님이 확실히 좀 날카로워진 상태야. 그러면 데이트도 안 나가실 거잖아요 하니까 이제 용담님은 네? 경수님은 제가 정해진 게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용담은 아니 데이트는 당연히 나갈 거예요. 근데 용담은 대표 형수가 말하면 가기 싫어 뭐 이런 얘기 했었지. 용담은 여기서 당연히 나갈 거예요 라고 말은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살짝 경수의 반응에 이제 발끈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튤립님은 사라지기 기술을 쓰죠. 그러니까 이제 경수님도 순간 이렇게 발끈했다가 아니 갑자기 저한테 그걸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용담은 마음이 어떤지 안 정해졌으면 말 안 해도 되는데 만약 정해졌는데도 자리가 불편할까봐 말을 안 하는 거면 얘기를 해도 괜찮다. 근데 마음을 정한 건 아니죠. 마음의 크기는 있지. 그리고 여기서도 방금 말을 들으면 이해는 되죠. 이번 회차에 대표 형수랑 쌈배님 둘 다 화낸 이 신사들의 화라니. 경수도 절대 자리가 불편해질까봐 말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경수도 마지막까지 보려는 거죠. 경수님이 막 그렇게 대단한 센스가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경수님의 장점은 꼰대가 아니고 신사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여자의 마음을 막 잘 알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6기 때 후회가 있었죠.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진짜 내 마음도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도 확인해보자 라는 거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어. 이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느꼈던 이 사람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그거랑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는 그 마음이랑 이게 다시 객관적으로 보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있어도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1인칭으로 보면 잘 구분이 안 돼. 게다가 이 친구들을 통해서 또 얘기를 들어보면 더더욱이 그 마음은 참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경수님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누군가가 경수님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경수님과 불타는 사랑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혼으로까지 이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근데 26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막 어떤 경수님을 막 진짜 좋아해서 이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한편으로는 좀 경수님이 지금 기수운이 없는 거지. 경수님이 어떤 기수에 나간다면 굉장히 인기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경수는 그래도 절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냥 아직 좀 갈팡질팡하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용담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분은 분명히 국화에게 마음이 있다. 저런 생각으로 실은 미리 져버리는 바람에 그나마 있던 기회조차 잃어버렸잖아요. 용담님은. 용담님한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용담님은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도 용담님은 그 전 회상을 하거든요. 지난 2대1 데이트에서도 이때 이제 국화님에게 뭔가를 더 떠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담님이 얼마나 단순하냐고. 이 사람이 내 옆에 사람 떠주면 왜 저거 떠줘요? 무슨 초등학생 같아. 여기서도 이제 관찰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나랑은 계속 데이트를 했으니까 지금 새로운 사람한테 조금 떠주는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국을 먹고 있으니까 새우를 먹는 이 사람한테 먼저 주는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용담은 왜 쟤부터 줘요? 이게 초등학생 반의 선생님들이 항상 겪는 일이에요. 초등학교 반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여학생한테 자 여학생들은 먼저 옷 갈아입고 나가고 남학생들 기다려. 그러면 남학생들이 왜 남자부터요? 안 해요? 누구 친구들한테도 자 철수 이거 가서 빵 먹어. 왜 쟤한테 줘요? 눈앞에 있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거든. 기다리지 못하고 그 순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뒤에서도 오히려 이 데이트에서 초반에 용담님을 챙겨주는 거니까 용담님은 또 좋아해. 오히려 경수는 용담을 챙겨주는 게 용담을 애취급하기 때문에 우쭈쭈 해주는 거일 수도 있단 말이죠. 국화도 웃어버리잖아. 초등학생 같은 마음으로 끝나면 그러니까 국화는 올려줘보고 저는 알아서 먹어라 하면서 당황시켰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입으로 더 듣고 싶다. 내 생각이 맞는지 듣고 싶다. 아니 생각이 맞는지 듣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얻을지 해야 되는데 용담님이 아무리 대단히 상대를 사랑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랑은 언제 꺼질지 몰라요. 경수님한테 대단히 사랑하는 것처럼 지금 주변에서 막 계속 얘기하고 다녔지만 또 저렇게까지 막 다른 사람 알아보는 사람이면 별로야 라고도 했다가 또 이 사람에게서 어떤 꼰대 같은 모습이 나오니까 바로 또 식어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얼핏 보면 용담님이 막 여기서 왜 나 안 줘요? 이렇게 투정 부리고 칭얼댈 때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거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투정일 수도 있어. 근데 남자들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 서툴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칭얼대고 투정 부리면 이 사람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줄 알아. 이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계속 나의 옆에 있으려고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은 불안의 역치를 넘어서면 언제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투정 부린다고 해서 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이성을 필요로 하는 거거나 아니면 본인이 거기서 이렇게 이쁨 받는 거를 필요로 하는 거지 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신중한 생각의 결과로 나를 원하거나 아니면 뭔가 선택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힘이 없고 본인의 불안을 다스리지 못하거나 본인의 아이 같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더 표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이 표현하면 마음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불안이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고. 근데 나도 어렸을 때는 그 어떤 불안이 큰 사람 그리고 더 칭얼대는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살아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러면 이게 차분하고 자기 마음 표현에 있어서 신중한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무게감 있고 가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여. 이번 기수는 그런 거를 참 많이 보여주는 기수 같아. 특히 장민님이 정확히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장민님도 많은 게 막 딱 보여진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또 딱 장민님의 마음이 깊었다 이렇게 막 단정 짓긴 참 어려운데 아무튼 여기서 용담님이 경수님한테 많은 표현을 하고 이 사람의 말로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깊고 이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될 거다는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거죠.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용담님은 내 생각이 맞는지 경수의 입으로 듣고 싶고 계속 맞춰보고 싶었다. 결과적으로 경수님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 버렸죠. 그렇게 미스터 킴과 데이트 정리 후에 국화님이 돌아와서 이렇게 세 분은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이제 경수님의 마음은 국화님에게 확실하게 더 있는 게 차에 앉는 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말을 하고 국화님이 뒤로 가는데 경수님이 뒷자리 문을 열어줘요. 이건 물론 국화가 뒷자리여서 열어줬다 이렇게 딱 단정 짓긴 어려워요. 왜냐면 옆자리는 원래 깨끗하고 뒷자리에 뭐가 없는지 치워주려고 그랬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건 용담님은 혼자 탔고 국화님은 문을 열어줬다 이런 거기는 하죠. 어쨌건 뒷좌석은 이렇게 좀 치워줘야 되고 이런 것도 있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후로 보면 경수님은 확실히 국화님에게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은 더 확실해진 것 같아 이 데이트로. 경수님도 어린 나이 아니고 사회생활 짬밥이 있는데 용담님의 어떤 예측 불가능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는 보이셨겠죠. 대표 영수도 용담님과 결혼은 좀 힘들지 않을까. 도파민을 주는 사람이긴 하지만 결혼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란 말이죠. 지금 뭔가 누군가와 최종 선택을 하고 싶은 대표 영수조차도 그런 고민을 하는데 경수는 용담님과 떠납니다.
오늘 든든히 먹어요. 여기 가게에 고기 떨어질 때까지 다 사드릴 테니까. 경수는 아주 어린 두 분과 함께 음식 플러팅을 하는군요. 국화는 그 와중에 이제 데이트 비용을 계속 2배로 내시니까 이게 좋은 건지 그래도 경수는 괜찮다고. 여기서 경수님이 살짝 언어 유희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당연히 사야죠. 공주들 이러면서 모르고 넘어갔지. 이게 경수님의 언어의 유희 이 센스를 모르고 넘어가주면 안 되지. 다들 잊지 말라고. 틈새 개그가 있단 말이죠. 물론 여기에서 공주들은 모르고 넘어갔지만 나름 심혈을 기울인 거였는데 지금 몰라주면 되겠어요? 설명하면 재미가 빠지지만 설명 안 하면 재밌는 건지도 몰랐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고. 여기에서 이분들도 몰랐어. 시도하는 경수님만 알았어. 경수님이 풀코스로 쏘겠다. 그리고 세 분이 데이트를 온 장소는 용담이 좋아하는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수님은 어쨌건 여기서도 국화가 더 호감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용담을 더 챙겨요. 그러면 첫날 국화를 더 챙겼던 건 용담과는 그래도 대화를 했던 사이기 때문에 국화를 첫날 더 챙겼던 걸지도 몰라. 여기서 오히려 국화에 대해서 마음이 더 있고, 물론 근데 이 시점에서는 확실하진 않은 게 경수님도 국화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상해 있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근데 뭐 이 정도는 하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국화님보다 용담님을 더 챙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용담님은 정리가 되는 데이트였죠. 여기서 용담님은 화장실을 먼저 가고요. 국화님과 잠깐 얘기를 하는데 경수님이 먼저 이제 국화님한테 얘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도 국화님은 얘기해서 마음이 편해졌대. 가족 테스트에서 용담 씨는 합격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꼭 가족 테스트가 아니어도 결과적으로 용담님은 그러니까 약간 똑똑하게 말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어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얘 좀 철없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어려운 용어, 그럴듯한 용어를 해도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 말하는 회사생활과 회사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 말하는 회사생활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은 상사가 틀린다고 하면 바로 잡아드려야죠. 원래는 이렇게 쓴소리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 권리라면 주장해야죠. 뭐 이런 말 하거든요. 뭐 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어?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회사면 본인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거죠. 그럴 수 있어. 근데 보통은 못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못한다고. 안 돼. 그렇게는. 그런 이상주의적인 생각이 실현되지 않아.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용담님의 어떤 가족과는 이게 너무 이상주의적이어서 현실성이 없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그거는 꼭 가족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드러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수가 용담님을 정리하게 되는 건 물론 연애를 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경수님은 용담님하고 연애를 하면 되게 뭐랄까 활기차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되고 이 사람과 언제나 안전한 울타리 만들어 가족이 돼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냥 둘이서 너무 미래 걱정하지 말고 연애한다 이러면 용담님은 정말 어떤 활력과 뭔가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용담님은 약간 양날의 검인 면이 있는 거예요. 용담님이 절대 매력 없고 그런 사람은 아닌 거야. 아무튼 국화님은 우리 그래도 어제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세 명 있는 게 하면서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한 것처럼 상황을 주도해 가려고 하는. 왜냐면 본인이 아까 경수한테 했던 말도 있고 막상 이렇게 데이트 나오니까 국화님은 이제 또 경쟁이라는 거를 또 캐치했단 말이죠. 국화님은 어제는 시선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말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은 좀 마음이 편하죠? 국화님이 물어보는데 경수님은 안 편해 지금. 국화한테도 솔직히 살짝 삐졌어. 아니요? 저는 편하지 않아요. 경수님 되게 소심한 수동 공격을 살짝 했어. 국화님한테. 저 하나도 안 편해요. 이제 오히려 저는 슬슬 머리가 복잡해지고 왜냐면 마음을 정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경수님은 오히려 이제 용담님을 좀 더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경수님은 그 전에 데이트에서 너무 국화님만 챙기는 것 같아서 용담을 챙기는 거기도 하지만 용담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더 챙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용담님한테 안 춥냐고 물어봐. 용담님이 옷 입고 왔는데 왜? 그래서 자기 자켓을 막 벗어주려고 해. 이거 걸치고 있을래요? 근데 용담님 뭐 자기 걸칠 거 있다고 그러고. 저 용담님 맞아. 첫날 막 굉장히 안정적인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은 것처럼 표현을 했었는데 아이 얘기도 했었고 외식의 기본은 고기지. 경수님은 이제 평소에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데 겉옷 있는 거를 별로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어깨가 보이니까 그냥 한 얘기 같아요. 국화님은 뭐 고기 좋아하시나 보다. 여기서 이제 국화님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뉘앙스기는 하죠. 그래서 경수님은 이제 용담님을 더 많이 신경 써. 고기 얘기하고 국화님은 조용히 듣고 있죠. 본인이 쳐다보기 민망해서 그랬을 수 있겠지? 맞아요. 그게 가장 컸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고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경수님은 대놓고 이제 용담님에게 질문을 계속해요. 용담님은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뭐냐? 삼겹살. 용담님 평소 성격은 지금이랑 비슷해요? 감정 기복이나 이런 게 심하거나. 이게 경수님은 우리가 이제 연애 프로에서 찾는 되게 소소한 규칙들이 가끔 있잖아요. 물론 완벽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환승연애에서는 처음에 자기 X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달라. 자기 X가 없는 사람이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뭐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뭔가 X와 제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을 순차적으로 알아본다. 뭐 이런 규칙들이 있어. 우리가 만든 규칙이거든요. 여기서도 어떤 배려의 의도가 있는 사람은 내가 거절할 사람을 먼저 찾아간다. 그런 일단 가설을 세워봤어요. 가설. 근데 지금 상당히 유효한 것 같아. 물론 이 가설을 검증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듯한 가설이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도 경수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단점도 많고 놀림거리가 많이 된 적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신사고 배려하는 사람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용담을 더 챙기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화 씨에게 약간의 삐짐이 있었을 수 있다. 그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수님 사람이 준수하지. 배려심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두루두루 잘 어울리고 꼰대끼 없고 근데 여자를 나이에 비해서 좀 잘 모르시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죠. 그리고 어설픈 아재 개그를 자꾸 시도한다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아무튼 여기서 용담님은 평소 성격 지금이랑 비슷하냐? 감정 기복 심하거나 이런 거 없냐? 그래서 용담님은 이런 걸 보면서 오늘은 오히려 좀 내 위주로 얘기를 해준다고 느낄 만큼 어제랑 상황이 달랐다. 오히려 이날은 거절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제 용담님이 너무 애같이 판단한 거예요. 그날 국화를 좀 챙기는 것 같으면 아 국화가 새로 와서 그렇구나.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용담은 내가 좋은 사람만 챙길 거거든요. 용담 관점에서. 근데 경수 관점에서는 내가 좋은 사람만 챙기는 게 아니라 미안한 사람을 챙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담은 그게 이해가 안 가. 나는 내가 좋은 사람 챙기는데 왜 나를 안 챙기고 이 사람 챙겨? 나랑 분명히 어제 얘기하자고 해놓고 왜 이 사람 챙겨?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어제랑 상황이 달랐고 만회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 킴이 경수나 뭐 영수님들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당장 미스터 킴은 경수가 국화랑 얘기를 하러 가니까 아 용담한테 까였구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까였으니까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 영수들이나 경수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까였으니까 가는 것보다도 아 물론 대표 영수님은 까였으니까 갔다. 근데 어쨌건 22영수나 경수님 이런 사람들은 까였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거절할 사람을 찾아가고 이런단 말이죠.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용담이나 미스터 킴 같은 분은 그게 이해가 안 되지. 내가 더 좋으면 나한테 말을 걸어야지 왜 저 사람을 챙겨? 이 사람이 나랑 잘할 거면 왜 저 사람을 챙기지? 이게 이해가 안 되겠지. 나만 챙기면 되지. 그래서 용담님은 뭐지? 라는 생각했거든요. 용담님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 오히려 그러면 그 전날 국화에게 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 건 아니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용담님은 당장 단기적인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경수는 내가 아니라 국화인가? 그 앞에서 투정을 부려버렸지. 그러니까 용담은 경수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다시 국화님이 경수에게 질문합니다. 여자친구에게 예쁘다 귀엽다 칭찬 잘해요? 그런 말? 오늘 되게 이쁘다 뭐 이런 거 잘하냐? 뭐 옷이 잘 어울린다. 근데 이제 경수님은 여자친구한테 애교도 잘 떤대. 그래서 남자가 애교 떨면 이상한 거야? 근데 이제 괜찮다고. 그래도 애교 떨고 이러면 뭐 엄청 귀엽대. 남발하지는 않지만 귀여우면 끝이라고. 여기서 국화님이 또 새로운 화두. 예쁘고 멋있는 걸 떠나서 뒤통수가 귀여워 보이면 끝이다. 뒤통수가 귀여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깎아지른 절벽이어야 되는 거야? 뭘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뒤통수가 귀여워 보이면 끝이다 보단 그런 게 있어. 어떤 사람이랑 만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내가 깊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 때가 언제냐면 이 사람을 혼자 이렇게 보낼 때 그 뒷모습을 볼 때 약간 그 짠함이 있어. 이 사람이 못난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괜히 그 짠함, 약간 안쓰러움 그 느낌이 딱 들 때가 되게 마음이 깊어지는 것 같아. 뒤통수가 짠해 보이면 귀여워 보이면이 아니고 짠해 보이면 끝이 아닌가 뭐 싶기는 한데 귀여워 보여도 좋겠죠 뭐. 약간의 부모 마음이 들 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뒤통수 좀 봐야겠다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주제로 결혼하기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각자 얘기를 해볼까요? 용담님이 던진 화두구나. 경수는 면접 봐도 된다고 편하게 얘기하라고. 근데 이제 경수님은 결혼하기 좋은 사람에 대해서 경수님이 생각하는 중요한 삶의 가치가 나오는데 가정의 화목함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정의 화목함이라고 봤을 때 이게 참 용담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지금 많이 극복하시고 지금 잘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죠. 이제 과거에 이제 등골 브레이커였던 시절이 있었고 개념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느리게 배웠고 지금 본인이 그래도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긴 했잖아요. 출발이 좀 느렸죠. 그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겉으로 드러냈든 드러내지 않았든 좀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용담님은 자기 뜻대로 살았던 뭔가 어떤 화목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선인 사람이란 말이죠. 용담님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희생을 어느 정도 담보를 하거든요. 화목을 위해서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심해지면 착한 애 컴플렉스, 뭐 부모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용담님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진 않았었죠.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등골을 브레이킹 하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용담님이 조금 솔직하게 과장해서 한 말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경수님이 어떤 가정의 화목함 나옵니까? 용담님은 굉장히 MG스럽잖아요. 물론 이제 MG라는 게 범위가 되게 넓어가지고 경수님도 자칫하면 MG 될 뻔했어. MG에서 살짝 벗어났죠. 여기서 대표 영수님만 해도 MG예요. MG가 너무 베리에이션이 넓어. 그래서 이제 MG로 나누면 안 되고 약간 젠지로 나눠야 되는데, 아무튼 약간 근데 우리가 이제 MG스럽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 MG. 용담님 어떤 청소년의 관점으로 이제 보면, 청소년한테 야 이게 연애하려면 서로가 그래도 가정의 화목함을 생길 수 있어야 돼. 이러면 뭔 소리야? 연애하려면 그 사람 뭐 재밌는 거, 몸 좋고 얼굴 좋고 이런 거지.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용담님 입장에서 가정의 화목함 나오는 순간 벌써 지루해. 우리 가족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면서 뭐 그렇게 챙기고 싶다. 용사님은 본인 가족하고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남의 가족까지 챙기라고요? 용사님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 그쪽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뭐 이런 게 용담님한테는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가족의 화목함을 얘기하고 있어 지금. 지루한 거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해. 우리 빨리 두쫑쿠나 먹으러 가자. 용담님 입장에서는 저런 것들이 화두로 올라오는 게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수님은 나는 결혼을 해도 가족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챙기고 싶다.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국화를 겨냥한 얘기긴 해요. 국화님하고는 이 얘기를 이미 했거든요. 국화님은 이미 챙기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챙길 거다라는 그 의지를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수님은 나는 국화와 그런 얘기는 이미 했는데 너는 어떠니? 라는 실은 화두를 던지고 있는 셈이죠. 물론 용담님이 그 얘기를 알아듣게 던진 건 아니지만 국화님은 그 얘기를 알고 있지. 이 사람이 나랑은 이미 합의가 된, 나와는 잘 통하는 그 부분을 용대모님하고도 얘기하네 하면서 그 체크포인트를 확인하는구나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국화님이 실제로 그럴지 아닐지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용담님은 못 그럴 거라는 게 용담님 말에서 드러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액면가에서 이쪽은 안 되는 거야. 이쪽은. 용담님은 패를 다 드러냈는데 이쪽 패로는 이길 수가 없는 패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 죽어야지. 근데 국화님은 지금 패가 가려져 있어. 그래서 일단 이 패는 좋은 패일 수도 있어. 국화님이 지금 나한테 블러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저 사람의 패가 좋은 건지 알 수 없죠. 용담님은 패가 드러났어. 패를 깠어. 아무리 좋아봤자 여기는 그냥 원패어야. 포카 모르시는 분 많았잖아요.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서 용담님은 그냥 그게 드러나 버렸죠. 그래서 경수는 그렇게 가족을 챙기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국화님은 가족이란 화두로 더 파고 들어가요. 왜냐면 국화님은 그게 자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경수가 가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화목을 원하는구나까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국화는 그거에 대해서 더 얘기해. 가족끼리 사랑한다는 말 하시나요? 근데 경수는 이제 그런 말은 잘 못해. 근데 오히려 저런 게 되게 진정성 있는 것 같아요. 국화는 나는 잘하는데? 가족끼리도 잘하는데? 근데 그런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어쨌건 경수 씨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론 표현이 내는 부분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서 용담님에게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우리 같이 조개 먹을 때 가족이든 부모님이든 결혼할 때 가족을 좀 신경 쓰고 살고 싶지 않고 약간 남편과 둘만 그렇게 우선순위가 돼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아주 훌륭한 질문은 아니에요. 만약 용담님하고 둘이 만약 말을 하고 용담님이 자신을 감추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경수님이 진짜 여우잖아요. 결혼은 그래도 부부가 우선인 것 같아요. 가족들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용담님은 맞아요, 그쵸, 맞아요. 이게 둘이 우선이지 옆에서 감싸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 거기서 아는 거지. 일부러 역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낚시 질문. 근데 경수님은 또 이제 그런 낚시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그걸 다시 언급하면서 물어봐요. 여기서 결혼할 때 가족 신경 쓰지 않고 남편하고 둘이 우선순위가 되고 싶은데 맞냐? 용담님이 전에 데이트할 때 각자 살았으면 좋겠다. 서로 좋을 때 만나는 거지만 부모인끼리 케어하거나 강요를 너무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걸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경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근데 용담님은 그게 자발성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얘기예요. 이게 결혼을 안 해보신 분들은 용담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할 거야. 회사 생활 안 해본 사람들은 회사 생활 하면서 야근은 자발성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사 팀원들이 힘들거나 이럴 때 혹시라도 야근하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했을 때 저는 자발성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지. 맞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발성에 의해서 안 해.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자발성으로 회식하고 자발성으로 야근하고 아니야. 자발성으로 시댁 챙기고 자발성으로 와이프 쪽 뭐 챙겨주고 안 그래. 그냥 내 배우자의 부모님이니까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하는 거지. 가기 귀찮을 때 있지만 가는 거고.
돈이 가는 것 같아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돈 드려도 뭐 신경 안 쓸 수도 있고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자발성으로가 아니라 일종의 배려 차원이지. 그러면 여기서는 자발성으로면은 가기 싫으면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 하는 말은 맞아요. 결혼 안 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되게 꼰대 같은 말을 하는 걸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오히려 용담님의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면 저게 자발성으로? 저거는 좀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그리고 누가 자발성으로 하나. 자발성으로 하는 사람들 보통 사이다 안 좋아지죠. 왜냐면 처음에는 우리는 정말 진짜 가족 같고 진짜 부모 자식 같은 사이예요. 막 살갑게 대하다가 나중에 오히려 더 싸워. 자발성으로 안 되죠. 그래서 규칙으로 정해서 정기적인 가족 모임이나 생일 선물 꼭 해야 되는 오히려 이제 규칙 안에 불화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뭐 서로 바라지 않고 거리. 그러면 자발성이라는 건 하기 싫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자기가 기분 나쁘면 안 한다 얘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수가 그런 규칙을 정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발성. 용담님 입장에서는 자발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 거예요. 굉장히 어른스러운 말을 했다고 하고 회사 생활을 할 때 단체가 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자발성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좋지. 고등학생들이 들으면 야 그렇지 회사 생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면접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안 뽑아요. 심지어 경력직이 그렇게 말한다? 무조건 안 뽑지. 경력직한테 이번 프로젝트가 그러면 다른 팀원들이 야근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팀워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는 자발성이고 그런 규칙이나 이런 거는 암묵적으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일을 나를 도와줬다면 사람이기 때문에 고마워하면서 같이 야근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자발성이고 그런 게 아름다운 관계죠. 근데 당연히 뭐 팀원이니까 서로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즐겁다면 저는 야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신입이면 그나마 뽑는데 경력직 이렇게 말한다? 안 뽑아요. 본인이 즐겁다면 야근을 하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누가 뽑아? 경력직이 그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 회사에서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근데 이 사람 스펙이 좋아? 그럼 전 회사에 전화해보지. 근데 물론 요즘에는 전 회사에 전화해보고 이런 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전화들 많이 했었지. 그러니까 용담님이 말하는 건 뭐랄까 신입의 이상주의적인 회사 생활인데 회사 생활을 해본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 거는 조금 답답합니다. 어떤 회사를 다녀온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국화님은 옆에서 들으면서 됐다. 지금 내가 얘랑 경쟁한다고 긴장했던 참 내가 경쟁한다고 생각했던 내가 웃기네. 국화님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국가님은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웃는 거지. 근데 물론 용담님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절대 용담님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 일단 경수님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이 친구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용담님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하기 싫으면 안 할 사람이야. 그게 너무 명확해져 버렸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모였으면 내가 옆으로 빠지는 게 귀찮아도 옆으로 좀 빠져서 좀 저 죄송한데 조금만 누워있을게요 하는데 거기서 누워버리는 것도 옆으로 빠지는 것조차도 못하는데 이런 거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규칙으로 정해서 그런 거. 아무튼 그래서 용담님은 저 자발성. 그러니까 나름 애들이 저렇게 어려운 단어, 이상적인 단어를 내뱉으면서 뭔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른들은 알죠. 저 말 속에 숨은 의미들을 알지. 용담님은 그러면서 계속 그걸 부연 설명하는데 국화님한테 내가 잘해주면 국화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마워하면서 돌아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내가 잘해주면 시어머니가 고마워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고마워하면서 돌려드릴 게 있잖아요. 그렇게 대등한 관계 아니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어른이야. 괜히 어른이 아니거든. 서로 조심해야 되는 사이지. 근데 여기서 뭐 고마워해서 돌아오고 그러니까 어떤 도리나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보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발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가족이니까 챙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가족이니까 챙기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야 챙겨주는 거야.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이 사람이 고마워하면서 나를 챙겨야 돼.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수님은 그래도 그걸 좀 호의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족 행사하는 걸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고 안 챙기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렇게 이제 한 번 더 해명할 기회를 줬는데 국화님이 그렇죠. 경수님이 안 챙기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제가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용담님은 그렇죠. 자발적으로 그냥 챙길 거다. 자발적으로 챙기는데 내가 즐겁다면 이거는 친구들을 챙기는 걸 그렇게 하는 거고 친구 생일 파티 해주고 친구 생일 선물 주는 게 지금 용담님 관점이고 누가 시댁이든 뭐 친정이든 누가 저걸 자발적으로 하고 즐거워하면만 해. 그러면 저거 한 번 트러블 있으면 다음부터 안 하겠죠. 누가 먼저 더 고맙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경수님은 용담님이 확실히 마침표를 찍어줘 버린 거예요. 내가 원한다면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화님이 웃어요. 국화님이 웃음을 못 숨겨. 국화님은 이거 용담 너무 웃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지. 국화님 웃음 숨기지 못해가지고 경수님이 왜 웃어요? 국화님은 이제 재밌어서요. 그러면서 이제 국화님은 어제 대화 중에 궁금한 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본인이랑은 이미 대화를 했고 근데 여기서 막 깔깔대고 웃는 건 아니고 웃음이 난 거죠.
그리고 용담님 입장에서는 무례하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저기서 그냥 미소 짓고 있었거든. 근데 용담님한테 저 가족의 문제는 약간의 상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담님에게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였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용담님은 저 말 자체가 굉장히 꼰대스러웠거나 아니면 저 말이 불편했거나, 용담은 원가족도 그렇고 결혼했을 때의 가족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사이였던 것만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용담님도 경수님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근데 경수님이 이런 표현을 해서 그렇지 용담님 어떤 가족과는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용담님이 가족 사이에서도 각박해서 각자 잘 살자 주의면 다행이에요. 각자 잘 살자 주의인데 부모님 등골은 브레이킹 했단 말이지. 각자 잘 살자가 아니야. 용담님은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다라고 하지만 용담님은 오는 것만 있는 삶을 살았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가는 것만 있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용담님이 정말로 그렇게 진정한 개인주의고 그렇다? 아니죠. 아내였었잖아. 본인이 뭔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부모님한테 얹혀 살았었잖아.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려서 했으면 이제 부모님한테 그걸 갚을 때죠. 만약 진짜로 그렇게 오는 게 있었고 고마움을 알고 갚아야 되면 이제는 갚을 시점이지. 약간 어떤 아이의 내로남불이 있죠. 아이들은 부모가 해주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용담님은 사회생활을 안 한 상태에서 필라테스를 하고 있다면 직원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차려줬거나 할 텐데 그러면 그거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오히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다라고 해버리는 게 아직 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담님은 지금 국화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자분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남자분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확실히 웃음을 주고 있어요. 용담님이 무슨 말하면 다 웃잖아요. 물론 재밌고 귀여워서 웃는 거죠. 근데 그런 대상이 돼버렸어. 대등한 경쟁 상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용담님이 거기서 말할 때도 나는 사치와 허영 좋아해. 뭐 다른 여자 출연자 얘기하니까 여자 출연자들도 귀여워 하면서 막 웃어버리잖아요. 같이 연애사를 고민하고 어떤 고민을 같이 나누고 이런 상대가 아니야. 당장 경수도 미스터킴이랑 고민 안 하잖아요. 상철이랑 하잖아요. 안 해. 웃겨서 웃는 거랑 이렇게 웃는 거랑 또 다르지. 근데 이제 국화님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국화님도 조금 과한 면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경수한테 관심 있어가지고 용담 질투 날 수 있는데 근데 용담과 경수 대화의 결이 안 맞아가지고 질투가 안 났다. 계속 두 사람 삐그덕대서 결이 안 맞아서 그렇다. 그래서 가만히 관전하는 입장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너무 이것도 좀 근데 가볍게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어쨌건 저 마음은 사실이겠지. 그렇게 관전하는 입장으로 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경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결혼 후 양가 부모님을 챙기는 거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저거를 어떻게 뭐 자기가 즐겁을 때만 자기가 기분 좋을 때만 하겠어.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거는 굉장히 애 같은 관점이거든요. 애들은 자기가 기분 좋을 때 잘하고 기분 안 좋을 땐 안 해요. 근데 일관됨이 필요해. 그래서 용담님은 일관돼 있지가 않아요. 용담님은 그래서 충동적인 거야. 자기가 기분이 내킬 때만 하니까. 일관적이지 않은 거야. 경수는 뭐 부모님 생신 같은 것도 챙기고 그런 게 뭐 자식된 도리로 하는 거 있다. 그런 게 이제 맞는 거다. 이게 또 MG 용담 입장에서는 꼰대 같은 소리냐 뭐 삼가공론이요 뭐요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이거는 문화적 차이일 수 있는데 용담님의 어떤 나이와 경력직이라는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수님도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뭐 생각 차이다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용담님이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크게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담님이 부모님한테 받기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건 많이 받으면서 살았을 거 아니야. 생존을 부모님한테 의존했으니까 본인 표현대로. 근데 이제 와서 또 도움이 크게 필요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나보다 잘 살아. 그런 세대예요 우리가. 전부 다는 아닌데 그런 경우가 많아. 여기서 용담님은 이걸 어필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어필이 돼요. 그래 저게 어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 우리 부모님 뭐 노후 다 돼 있다. 근데 지금까지 뭐 각자 도생하자라는 식의 말에서 이게 이어지는 거는 그닥 어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용담님 입장에서는 어필을 한 거기는 해. 그리고 저게 어필이 되려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경수님 입장에서는 뭐 용돈 얼마 드리는도 되지만 오히려 화목한 게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대리비 내주는 걸로 사랑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저게 굉장히 어필이 될 수 있지만 경수님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연극이나 야구 이렇게 사회생활이나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를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차라리 용돈 조금 드리더라도 화합하고 그런 가족을 원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용담님의 이 어필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좀 타겟에
따라서는 효과를 조금 발휘를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여기서 경수님이 어떤 거요? 하고 물어보거든요. 우리 경수님 보청기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용담님 화내잖아. 근데 용담님이 크게 도움 필요 없습니다. 크게 도움 필요 없다고요. 도움이 필요 없다고요. 노우라던가. 용담님 성격이 급하거든. 이렇게 말해서 못 알아들으면 버럭하는 거지. 차분함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서 이제 국화님은 또 옆에서 저는 그 말 좋아하거든요.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고. 아주 옛날 속담이죠. 경수님 취향 저격일 줄 알았는데 경수님이 이 말을 몰라. 그래서 상대방이 이쁘고 나한테 잘하면 사람 가족까지도 다 좋아 보인다. 그렇게 국화는 속담으로 차분히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가 잘하면 서로의 가족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을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국화님이 저 말을 한 거는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 저 말이 내가 너한테 잘하면 우리 가족한테 잘하게 되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화는 나는 그 말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국화님이 그 말을 좋아하는 건 내가 예쁘게 행동하면 우리 가족한테 너는 잘하게 될 거야 라는 국화님이 그 전에 빌드업해 놓은 가족 간의 화합. 근데 거기서 또 내가 예쁘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 그대로 얼굴이 이쁘면 이라는 뜻은 아니고 행동도 이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용담은 나도 그런 마음이에요 뭐 이런 얘기인데, 용담과 지금 국화의 현재 상황이 많이 다르죠. 가족과 화합하고 있는 것이 용담님은 어필이 안 됐고 국화님은 좀 과할 정도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필이 됐죠. 경수님이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용담과 국화 두 사람씩 얘기를 하는데, 용담님이 좀 걱정이 되네. 너무 가족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경수님이 가족에 너무 꽂힌 것 같아서. 경수가 가족에 꽂힌 게 아니라 경수에게 중요한 가치가 가족인 거예요. 근데 용담은 오히려 반대로 가족이라는 말이 약간 아킬레스건이지. 본인이 가족에게 잘한 것도 없고 뭔가 가족으로 얽혀가지고 관계가 억압되는 것도 싫고 의무적으로 뭘 해야 되는 사이도 싫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용담님은 얘기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이 대화에 대해서 용담님은 의무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린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용담님의 감정이나 용담님의 말을 많이 이해하거든요. 너무 의무로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도 굉장히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기에서 어떤 의무로 느껴졌고 그 의무를 하고 싶지 않고 내가 기꺼이 하겠다 이런 게 좀 너무 이상주의적이야.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랑 비유를 하면, 회사 생활에서 내가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할 일도 없는데 꼭 9시 출근을 해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뭐 일일 보고서를 꼭 써야 되고, 아니 내가 의무적으로 그걸 꼭 해야 됩니까? 일 잘하는데, 내가 쟤보다 더 산출물 잘 나오는데 내가 굳이 이런 거 하나하나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해야 됩니까? 뭐 출근을 위한 출근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요식행위를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의무로 굳이 불편한 거 하지 않거든. 그래서 용담님의 어떤 자유로운 부분들 이해해요. 용담님은 근데 기존의 어떤 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죠. 용담님은 본인이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그거에 맞는 사람을 찾거나 상대를 용담님 틀 안으로 가지고 와야지. 그래서 의무로 느껴졌어요. 사귀기 전부터. 나랑 만약 잘 될 마음이 있다면 너는 이미 우리 가족과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게 용담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고 압박인데, 국화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땡큐지. 근데 이제 용담은 나랑 잘할 마음이 있다면 가족과 하나가 돼야 돼 라는 게, 결혼은 그런 거를 전제로 되는 거기는 하죠. 연애만 한다고 하면 가족 얘기를 뭐라고 했어. 가족 얘기 할 필요 없고. 그리고 경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훌륭한 자산이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경수님 나이에 자산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부모님의 도움이 직간접적으로 있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저기에서 나는 받은 건 받은 거고, 뭐 지금은 뭐 우리 부모님 나보다 보장돼 있으니까 나 몰라라? 이렇게는 쉽지 않죠. 실은 용담님도 부모님한테 받은 게 많잖아요. 그 시기를 또 다 어떻게 보면 또 지원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용담님의 마음에 완전히 공감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을 알아가고 이러고 싶은데 뭔가 가족이 돼야 되고, 이 사람 가족을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뭐 챙겨야 되고 뭘 음주를 해야 되고 답답하고 짜증 나겠지. 회사 생활도 그래요. 아니 내가 뭐 내일은 다 끝나는데 굳이 뭐 나는 오히려 늦게 출근해가지고 나는 임팩트 있게 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난 일하고, 그리고 주말에도 나는 혼자 생각해가지고 아이디어 짜놓고서 이렇게 했는데, 뭐 저렇게 막 꼬박꼬박 출퇴근하는 저런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결과물 잘 나오는데 왜 저렇게 해야 되냐 생각해요.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회사 생활을 하면 규칙이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는 안 맞는 방식이어도 맞춰야 될 것도 있고 그렇긴 하더라고. 근데 이제 용담님은 그래서 뭔가 이런 좀 다른 본인의 규칙, 나름 이게 규칙 없는 규칙, 그게 맞는 사람을 만나긴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좀 나이가 들수록 좀 적어지는 것 같긴 해요. 모르겠어. 생각해보면 맞아, 국화님도 좀 과해. 매주 모이는 것도 싫은데 그게 더 싫은 것 같기도 한데 용담님이 차라리 나은 것 같기도 한데, 물론 국화님이 매주라고는 안 했던 거, 단톡방이 있다고 했으니까. 중간 없어? 중간? 쉽지 않군요. 그러니까 용담의 이런 말들이 이론적으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하는데, 용담님은 전체적으로 규칙이 없고 좀 감정적이다 보니까 하고 싶을 때만 하겠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용담님은 나랑 잘할 마음이 있다면 너는 이미 우리 가족과 하나가 돼야 돼.
무슨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근데 쌍팔년도가 아닌데 지금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쌍팔년도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어. 저게 또 쌍팔년도 방식도 아니고, 예전에 쌍팔년도 방식은 벙어리 3년 뭐 어쩌고 3년 뭐 3년 이런 거 있었어. 그러지 않잖아. 근데 용담님은 퍽 생각이 들었어. 아니 근데 그분은 쌍팔년도가 맞잖아. 그러면서 경수가 굉장히 고리타분한 어른이라는 걸 이제 순간 깨달은 거야. 근데 맞아요. 나이 많지. 용담님이 보기에는 뭐 11살 차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왜 알아보려고 그랬어 그러면. 물론 용담님한테는 상당히 좀 가혹한 기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대표 형수가 더 젊지만 대표 형수는 그냥 나 어른이요 그잖아요. 스타일링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용담님은 아예 그냥 이 사람은 어른 해서 딱 선을 그었었고 그랬었는데, 상철도 이제 겉으로 꼰대기가 없고 허허 하지만 속은 어쨌건 어른이죠. 그러면서 용담님은 경수랑 대화했던 거를 좀 복기를 하는데, 여기서 대화하면서 썸붕 얘기를 했어. 썸붕이란 걸 몰라. 썸이 뭐 붕 떴다. 썸 붕괴. 근데 뭐 저런 걸 그렇게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뭐 유튜버 할 것도 아니고. 용담님은 아니 물론 나도 아줌마고 아줌마 아주 잘 만났지만 그래도 같은 아줌마 아저씨끼리라도 세대 차이는 느껴지는구나. 저거는 세대 차이가 아니라 어떤 콘텐츠를 더 많이 접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게 아닐까요? 경수님도 뭔가 용담님 행동 보면서 좀 약간씩 걸리는 게 있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느낌도 받고,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뭐 갑자기 화를 내고. 저도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차라리 미스터킴하고 용담님 잘 어울리는 건 아닌가. 물론 근데 용담님이 보기에 미스터킴은 좀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용담님은 내가 말을 잘 못 알아들었을 때 좀 짜증스럽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당황했다. 그러니까 이제 경수는 용담의 어떤 그런 짜증스러움, 감정을 순간순간 그냥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맞았다. 그래서 국화랑 얘기할 때는 딱딱 맞고 돌아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용담이랑 얘기할 때는 좀씩 어긋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지. 결이 안 맞는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이분들은 1대1 대화를 하러 가는데요. 여기서 이 세 분이 이제 1대1 대화 어떻게 할 거냐? 10분 해도 되고 뭐 15분 해도 되고 원하는 대로 하세요. 경수님이 1시간은 어때요? 괜히 또 드립을 치거든요. 근데 뭐 국화님은 좋대요. 근데 경수님은 에이 1시간은 좀 싫어할 수는 있지. 그러면서 국화님한테는 1시간 할래요? 라고 던지고, 용담님한테는 몇 분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근데 여기서 몇 분 하고 싶냐는 말에 용담님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기 싫으니까 이제 똥핑계, 똥마려워서요. 저기서 그냥 조금 짧게 얘기하자고 해도 되는데 저렇게 화장실 가고 싶다가 돼버리면 뭐 다른 사람도 얘기를 못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배려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없어요. 좀 편하게 싸고 싶어가지고 10분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경수님도 괜히 이제 나도 장이 좀 안 좋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이분들의 대장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요. 용담님은 근데 대장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화하기 싫으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용담님도 똥 얘기를 한 이유가 경수님이 오래 대화하자는 거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당신에 대한 마음이 조금 떴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족 얘기에 꽂힌 것만으로 마음이 떠버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이게 잘해주는 게 좀 돌아오는 게 좀 없거든요. 이게 어른들의 관계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감사함을 알고 관계에서 조금 실수를 해도 이렇게 가는데, 애들은 받는 것보다 자기가 준 것만 기억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뭘 자기가 받았는지를 잘 모르죠. 물론 여기서 경수님과의 관계에서 받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음이 뭐 금방 식어버리지. 먼저 용담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경수님은 근데 용담님이 이렇게 가볍게 마음이 식어버렸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선생님을 좋아하는 고등학생이라고 쳐보면 고등학교 선생님 막 신임 부임해가지고 와 제가 나를 좋아한다고 막 짝사랑을 편지를 보냈어. 큰일 났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을 고민해가지고 걔를 불러가지고 야 용담아 선생님은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면 안 돼. 선생님이 뭐라고 좋아하니. 근데 용담님은 이미 반 친구 다른 애랑 투투데이 지났어. 오늘 투투데이야. 그래서 아 뭐라는 거야 꼰대가 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수님은 어쨌건 용담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고 이 거절이 되게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경수님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국화님이랑 같이 있을 때 말 못했거나 궁금하거나. 오늘은 저의 마음을 궁금해하시기보다는 좀 저한테 궁금한 걸 물어봐라. 지금 용담님은 별로 그렇게 대화하고 싶지 않거든. 경수님의 선택을 듣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경수님은 용담님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국화님에게 마음이 더 크다. 근데 용담님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마음의 준비가 먼저가 아니라 용담님이 계속해서 거절될 만한 얘기들로 거절될 만한 상황들이 만들어졌었어요. 특히 이제 마지막 쐐기가 어쨌건 그 가족 간의 차이였죠. 근데 이제 경수 씨는 용담이 여전히 나에 대해서 마음이 있고 이걸로 이제 상처를 받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어느 프로 더라? 초등학생이 막 진짜 열렬하게 나는 너를 사랑해 막 그래가지고 우리 애 어떡하냐 쟤를 너무 사랑하는데 걱정했다가 다음 주에 이미 다른 애를 사귀고 있고 그런 장면이 나왔던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경수님은 용담의 마음이 깊고 상처가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용담님이 별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처받거나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용담은 뭐 저 상처 안 받아요. 근데 경수는 아유 그래도 상처 받았지만 저런 거겠거니 하고 아유 제가 뭐라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라고 막 상처 받으실 필요도 없고 제가 뭐라고 누구를 선택하고 이런 것도 좀 부끄럽거든요. 또 MG 용담은 저런 얘기를 해 이렇게 하겠죠. 용담은 아니 아까 근데 여기 오기 전에 툴리번이 있던 방에서 그때는 정말 뭘 골랐던 거냐. 그때 반반은 아니었지만 선택을 했던 건 아니었죠. 그리고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던 거지. 용담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모르죠. 경수 입장에서는 완전 반반은 아니었지. 그리고 오늘 저녁 먹으면서 얘기했을 때 좀 마음이 커지는 거냐를 느껴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 말은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그래도 용담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었고 얘기를 해봤고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확신을 얻었고 그래서 거절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용담의 어떤 짜증 섞인 말들 그리고 자꾸 자기를 압박하는 그런 태도들 가족관 등등 으로 해서 그러니까 용담은 그러니까 답답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아채지 못해서 아직 고민 중이라고 말을 하는 걸까? 아니 마음을 알아채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용담은 너무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애 같은 면이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해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그 마음에 집중하는 것보다 실은 이 사람은 나와 잘 맞을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를 보는 게 조금 더 이성적인 접근일 수도 있어요. 둘 다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용담은 나한테 마음 있어요? 그럼 사귀는 거지. 내가 너한테 마음 있어? 그럼 사귀는 거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거든. 그건 이숙해매에서나 나올 일이고 이 사람에게 내가 끌리지 설레지 하지만 선택은 다른 얘기거든요. 이 사람한테 끌리고 그래도 안 갈 수 있거든. 이게 초롱하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보는 게 더 어른스러운 행동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용담은 그것도 문제다. 정확하게 내 마음을 간파를 못하고 왜 이틀째인데 이렇게 애매하게 답을 하는 걸까? 마음을 간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너무 애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시댁에게 뭔가를 하는 것도 가족들에게 뭔가를 하는 것도 내가 내킬 때만 한다는 거. 내 감정이 우선인 사람 이게 애의 입장이다 보니까 자기 감정만 들여다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감정만 들여다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부모한테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애매하게 답변하는 거거든. 지금 경수는. 물론 경수님이 조금 더 여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판단이 빨랐을 수도 있는데 경수님이 또 그렇지는 못하단 말이에요. 용담님은 그걸 몰라요. 자기의 감정만 들여다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하는 걸까? 지금 경력자가 그러니까 용담님도 지금 경력자가 가족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경수님이 경력자가 왜 그러냐라는 말에 긁힐 법도 한데 저는 전 경력에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 경험 못했어요.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용담님은 내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배려가 아쉽지 않았나 생각한다. 근데 용담님도 지금 대표 형수 정리 안 했어요. 대표 형수한테 표현 안 했어. 물론 대표 형수가 적극적으로 어떤 확신을 주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배려가 아쉽지 않았나. 그래서 경수는 사과를 하고요. 근데 용담님은 오늘 저녁 먹으면서 그래도 진짜 아쉬울 거 하나도 없이 나랑 결이 안 맞는구나. 그걸 느꼈대요. 용담님과 결이 맞으려면 약간 어떤 결혼에 대해서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생각이 없거나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용담님처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혼관이 있거나 아니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면 용담님하고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상주의적인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죠? 근데 생각이 없는 사람보다는 용담님도 아이를 낳고 싶어하고 그랬었으니까 용담님은 어쨌건 깔끔해졌다. 그래서 아까 가족과의 관계 그 포인트가 좀 그랬다. 그래서 경수님도 어떻게 보면 좀 속 시원하게 해결된 거네요. 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 경수님은 마지막으로 덕담으로 나가서 좋은 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덕담. 뭐 그냥 하는 소리지. 뭐 서로가 하는 소리지. 용담님도 국화님이랑 쭉 잘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고 둘 다. 그래요. 그래도 좋게 말하고 끝내는 게 좋으니까. 미키님 어머니가 남자를 만나도 상관없다 했으니까 용담님 만나도 괜찮지 않을까요? 시댁감성이 1도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알 수 없다. 이게 사람이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접 겪어보면 또 달라지는 거고 야 아무리 괜찮다 하지만 저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건 알 수 없다. 그렇게 다음으로 이제 국화님 그러면서 용담님이 들어오고 국화님이 나오고 용담님은 괜히 또 내 생각이 맞았어. 아니 자기 생각이 맞았던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마음이 더 크냐 작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거야. 기회는 있었고 그 기회를 본인과 안 맞는 걸로 했으니까 뭐 기회를 찾다고 하긴 그렇죠. 용담님 뭐 다른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어쨌건 뭐 용담님은 감정적으로 좀 너무 생각하고 있죠. 내가 이걸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내가 맞췄냐 안 맞췄냐 이런 식으로. 국화님은 나오자마자 몇 분 하셨어요? 근데 저 안에서 용담님이 서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듣고 있는 거 아니겠지? 시간 안 주고 했어요. 그래서 국화님은 10분 아닌데 한 25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국화님은 이제 오래 기다린 느낌이 더 들겠죠? 그래서 국화님도 시간은 안 쟀지만 체감 시간이 25분이었겠지? 경수님은 무슨 얘기 했는지 궁금해요? 국화님은 궁금해요. 근데 궁금한데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국화님 여기 나오기 전에 용담님이 내 생각이 맞았어 하는 거 보면서 어느 정도 알았잖아요. 유추했잖아. 하지만 모르는 척.
모른 척 해주죠. 왜냐면 다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경수가 직접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이렇게 하게 해주고 싶거든. 그래서 용담님은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지 생각하고 있어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아무튼 경수님은 저 용담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국화님한테 마음 더 크다고. 그러니까 국화님은 여기서요? 그런 대화를 할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까지 명확히 얘기한지까지는 몰랐을 수 있겠죠. 국화님은 여기서 그런 대화 할 줄 몰랐는데? 근데 경수님은 그러니까 국화님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국화님은 여기 나오기 전에 22영수님을 정리를 안 하고 나왔어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 안 하고 들어가도 따로 불러서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밤이라 그래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국화님은 좋다. 그러면서 경수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물어봐요. 경수 입장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뭘 물어보냐. 사계 데이트권 따게 되면 저한테 쓸 상황인가요? 근데 여기서 국화님이 고민해보겠다고 해. 왜냐면 여기 나오면서 22영수에게 쓰겠다고 말하고 나왔거든. 그래서 차마 쓰겠다라고 말을 못하죠. 만약 그게 막 안 됐어도 여기서 쓰겠다고 했을 텐데. 그래서 경수님은 어쨌건 나는 괜찮으니까 정말로 본인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러라고 온 것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국화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서 국화님의 반응이 좀 좋지 않거든요. 약간 좋았어요.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경수님이 좋지만 경수님이랑 최커가 되고 나가서 어떤 확신이 들진 않는 거예요. 그게 안 드니까 지금 답답한 거야. 왜냐면 나가서 결혼이 가능하다라는 확신은 지금 22영수거든. 그러니까 지금 경수랑 만약 나가가지고 결혼까지 쭉 그냥 갈 수 있다. 그러면 경수 선택하겠지. 그래서 국화님은 그냥 의아하면서 좋았어요. 국화님은 경수님에 대해서는 걱정이 돼요. 왜냐면 여기서 최커가 돼서 나간다고 이 사람이랑 만날 수 있을까? 확신하지 못해.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의 마음도 지금까지는 갈등해가지고 22영수를 놓지 못했는데 또 막상 이 사람이 나라고 해도 이게 지금 과연 어떤 돌싱과 싱글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진도 아니 좋아하는 것 치고는 반응이 약한데요? 물어보니까 이제 국화님 아니 좋았어요. 좋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22영수라는 사람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22영수를 이대로 놓기에는 너무 아쉽지. 내 동생과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 그 전에 국화님이 어떤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본인은 지금 같이 단톡방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톡방에 들어가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국화님이 제가 슈퍼데이트권은 22영수한테 쓰기로 했다. 그래도 경수님에 대한 마음이 1순위인 거는 맞다. 그래도 한번 좀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국화님은 그러지 못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경수님은 국화님한테 물어봤는데 휴대를 어떻게 딸지도 정확히 얘기 안 해줘서 걱정되고 불안하다. 그래도 내 마음 표현했으니까 나는 데이트권 따야겠다. 그렇게 이제 다음 주 데이트권 따는 걸로 넘어가는데요. 다음 주에 경수님은 국화님한테 최종 선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슈퍼데이트권 미션 있고 슈퍼데이트 중에 뭐 한두 개 정도 나오고 다다음 주에 슈퍼데이트 몇 개 더 나오고 그리고 다다다음 주가 한 최종 선택쯤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는군요. 22영수님 파트도 한번 가봅시다. 22영수님은 이제 국화님 보면서 머리 복잡한 국화님. 근데 국화님이 한숨을 먼저 쉬었거든요. 와 우리 머리 복잡한 국화님 하면서도 부른단 말이야. 장미님을 몰라보는 사계의 젊은 오빠들 참 안타깝네요. 마음이 젊은 오빠들. 그래 딴 사람들은 그래 장미님을 몰라볼 수 있다고 쳐. 근데 영수님은 데이트를 해봤잖아요. 데이트 해보면 알잖아. 데이트 해보면 이 사람 나름의 재치가 있고 배려가 있고 그리고 나대지 않는 성격이어서 표현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알잖아요. 그런 게 다 보였거든. 이 사람이 저는 뭐 바닥 보는 게 좋아요라고 하면서 배려를 하고 농담을 하는 것도 굉장히 센스 있고 그리고 선을 지키지만 본인 나름 재밌게 하고 그리고 데이트 2번에서 이 사람이 태도가 이렇게 변한 걸 보면 이 전까지는 차분하고 선을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표현이 원래 적구나. 적은 사람이 나한테 그 정도 표현한 거면 진짜 깊은 거였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퍼즐이 맞춰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 뭐 딴 사람들이야 뭐 몰랐을 수 있어. 근데 22영수님은 그래도 장미 참 좋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해 볼 만한 요소들이 많았는데 물론 뭐 보여지는 장미의 모습이 또 전부가 아니었을 수도 있죠. 장미님이 뭐 실제로는 뭐 전혀 다른 뭐 관종이거나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건 데이트에서 보여줬던 장미님의 모습은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국화님의 매력이 더 큰 거죠. 22영수 관점에서 진짜 영수의 인생은 두 번의 큰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대학교에서 종교 동아리를 만났을 때 영수님은 다른 사람이 됐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그분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다른 삶이 돼버렸어. 사랑보다 깊은 상처. 그러네요. 그래서 영수님은 국화님한테 데이트 잘했어요? 국화님은 재밌었대. 이제 이 장면이 국화님이 용담님, 경수님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온 시점이죠. 근데 영수님은 남들이 대학 시절에 하는 거 아니면 뭐 많이 쳐줘도 30대에 할 만한 욕망에 또 쩌들어보고 그로 인해서 내가 못할 약속도 해보고 그랬다가 또 상처도 받아보고 나 혼자 짝사랑도 해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또 거절도 해보고 그런 거를 막 20, 30대 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공부만 하시다가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아들로서 좋은 형으로서 그렇게 하다가 나는 솔로 나오면서 그런 거를 경험하고 있어. 실은 학창 시절에 경험해야 됐던 것들을 대학에 가가지고 종교 동아리를 하면서 한 번에 쫙 경험했잖아요. 그때 막 늦었지만 지금도 좀 그러는 것 같아. 우리가 나이에 맞는 경험을 하고 산다는 것도 참 축복인데 살다 보면 그게 안 될 때가 있죠. 무언가 하나를 좀 포기해야 될 때가 있지. 그러다 보면 뭐 늦바람이 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헛똑똑이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는 솔로에서 가장 진정성 있게 임한 사람이 아닌가. 진정한 의미에서 대표 영수가 아닌가. 나솔의 대표 영수. 직책이 대표여서가 아니고 그냥 나솔 대표라. 대표 진정성이라. 이번엔 2명의 대표 영수님이네요. 킹 영수라고 불러야겠다. 영수님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 힘든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싶었고 동생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형님이고 싶었고 딱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을 걸 말이지. 영수님은 여기서 이제 살짝 장난을 쳐요. 영수님의 어떤 장난들이 가끔 좀 사회성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영수님의 장난에 반응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번에 사기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영수님이 장난 같은 걸 흉내낸다고 하는데 약간 맥락을 조금 잘 못 읽고 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다고? 이게 장난이지. 근데 이제 국화님은 그냥 막 떠오르는 단어 한 거예요. 무난한 거. 재밌다고 말한 거예요. 국화님은 경수가 싫어서 재미없었던 건 아니고 또 용담이 오고 이러니까 이래저래 좀 짜증났을 수 있죠. 그래서 데이트는 어땠어요? 국화님은 그냥 재밌었다, 무난한 표현을 그냥 한 거다라고 하고 오히려 영수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영수님은 국화님께는 뭔가 더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장민님이 알아듣게 얘기했다. 거절이라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알아듣게끔 말했다. 이제는 경수도 22영수도 전부 국화만 남은 상황이 됐고 국화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됐네요. 어디 보자. 22영수는 국화, 22상철은 백합, 경수도 국화, 대표 영수는 이제 튤립, 미스터 킴은 용담. 여기서 이제 어떤 구도적 변화는 없겠네요. 튤립은 일단은 대표 영수. 안 될 것 같지만 국화만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고 백합은 상철을 할지 안 할지 고민하고 있고 용담에게는 미스터 킴을 할지 안 할지 고민하고 있고 아마 안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장민님은 갈 곳이 없고 근데 이제 국화님은 어쨌건 지금 유일하게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고민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은 둘 중에 한 명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이 사람이냐 아니냐야 아니면 없거나 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국화만 두 사람을 고민하고 있고 그 마음도 이해해요. 왜 그러는지도 알겠어. 진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비슷하다. 여기서 경수와 22영수가 비슷하다. 그 비슷한 이유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22영수님은 당첨 확률 90%인데 만원짜리 복권이고 경수는 당첨 확률 10%짜리 10만원짜리 복권이죠. 기대값은 경수가 좀 높은 거잖아 그러면. 아무튼 당첨 확률이 22영수 복권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당첨금은 경수 쪽이 조금 더 높은 거야. 그래서 이게 어느 복권을 사느냐. 둘 다 1,000원이야. 뭘 살 거야? 이 기대값이 거의 비슷해. 이러니까 어디에 뭘 사지? 막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는 같아요. 근데 어쨌건 경수님이 조금 더 높은 상태지만 어쨌건 꽝이 돼버리면 그냥 제로니까 그래도 당첨금이 있는 당첨금을 딸 확률이 높은 22영수 쪽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50억이라고 할 거 그랬나요? 당첨금을? 그러니까 영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비중이 높았는데 동등해졌다고 얘기했다. 이것도 굉장히 22영수님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인데 우리는 22영수님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22영수님이 자기가 2순위인데 후발주자지만 이거를 그래도 해보겠다 라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었어. 22영수는 자기가 1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이게 맞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킹 영수지? 맞아. 그렇지. 이 킹 영수님 같은 경우는 22기에도 영숙님을 그렇게 봤었죠. 당연히 이 사람은 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런 시점이 있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열린 결말 뒤통수 맞고 그 1년간의 짝사랑이 지속됐죠. 그리고 지복행으로 닫았었고 우리가 그 서사를 함께 했잖아요. 야, 어떤 사람의 1년간의 짝사랑의 서사를 함께 한다는 건 참 놀라운 얘기다 근데 진짜. 그러니까 22영수님은 지금 여기서도 착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22영수는 미스터 킴과 나의 대결이지 경수는 후발주자고 그래서 경수는 당연히 후순위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비중이 내가 높았는데 동등해졌다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22영수님이 자기가 비중이 높았다고 착각을 한 게 뭐냐면 국화님이 그랬거든요. 22영수님 순위에 있습니다. 실은 비중이 높아요. 비중이 꽤 높아요. 비중이 꽤 커요. 그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꽤 크다는 말은 미미한 5% 이 정도 아니고 자그마치 40% 뭐 이런 거야. 킹이라는 호칭을 부여받아 부족하지 않다. 약간 미스터 킴이 이번 시즌에서 굉장히 활약이 컸지만 그래도 일단 미안한 얘기지만 서자잖아요. 이런 낯솔 계급사회에서 서자가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서는 안 되지. 지금 남 PD님을 PD라 불러서는 안 되는. 미안하지만 미스터 킴이 아무리 활약을 했다고 한든 킹의 위치는 영수다.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계급사회를 부르짖었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스터 킴은 그냥 아무거나 붙여도 다 별명이구나. 뭐 파리킴, 서자킴, 흑화킴 그냥. 그래서 22영수는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어.
내가 비중이 높았었는데 동등해졌네? 라고 착각을 해버리고 있어. 그래서 그만큼 경수님의 매력이 설득력이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22영수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만 절로 갔구나. 그러니까 장미님을 정리할 수 있었겠네. 내가 22영수의 머릿속에서는 국화의 1순위도 나, 장미의 1순위도 나. 근데 장미는 나만 보고 있고 국화가는 내가 1순위긴 하지만 아직 나로 선택하지 않은 상태. 이 정도면 장미 정리할 수 있지. 근데 만약 현실적으로 장미는 나만 바라보고 있고 국화는 나를 지금 2순위로 보고 있는데 경수가 굉장히 더 큰 상황이다. 꽤 비중이 높다. 이러면 장미를 정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렇다면. 아니 그래도 장미님하고는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22영수님은 장미님에게 호감을 못 느끼고 있었으니까. 22영수 트라우마가 있어서 원래는 저러면 안 되는데 그 트라우마가 장미한테만 발동해. 국화님한테는 발동을 안 해. 정작 발동해야 된 사람한테는 발동을 안 해. 왜냐면 국화님의 어떤 그런 잘 맞춰주는 거에 잘 맞다고 생각해버리고 국화님은 리액션이 엄청 좋거든요. 막 엄청 웃어주거든. 그러니까 영수님은 뭔가 이 사람은 나의 유머가 먹힌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있어. 내가 강인했던 첫 추억에 대한 선물을 줬음에도 동등해졌으니 저 사진 2장 가지고 지금 그거를 줬음에도 동등해졌다고 지금. 저 정도면 김명란법에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어쨌건 내가 뭘 더 해야지 호감도를 올릴 수 있나. 자꾸 뭘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야지. 대화를 하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미스터 킴이 생각하던 경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경수와 나의 대결이라고 생각 못했지. 미스터 킴하고 22영수의 대결을 생각했고 22영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킴이랑 막 티키타카 하는데 미킴이 정리되면서 나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서 어쨌건 내가 그렇게 사진을 2장이나 줬는데 호감이 안 올라가? 내가 뭘 더 줘야 되나? 이런 플랜이 안 생기는 겁니다. 빠져주는 게 맞나? 안 돼. 22영수님이 지금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된다고 믿고 있다고. 그러면서 영수님이나 국화님이나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고 마음 가는 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화님이 영수에게 결혼 생활을 물어봐요. 이게 뭐 둘 다 어쨌건 돌싱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조금 더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화님이 결혼 생활 엄청 짧으시죠? 3개월? 3개월 정도래요. 그래서 엄청 짧고 영수는 식은 했고 인턴 때 식을 하는 바람에 집에 들어올 여건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한 일주일 살았나? 근데 어떻게 일주일 살았는데 그렇게 이혼을 결심할 수 있지? 뭔가 그 확신이 뭐 때문에 들었을까? 가계부? 아니 일주일밖에 안 살았는데 뭐 가계부를 강요했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라고? 참 이거 좀 되게 놀랍거든요. 나는 이것보다는 더 길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일주일 살았는데 가계부로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때도 깽과리? 그때도 그랬나? 지금 막판에 22영숙님이 말했던 어떤 그런 불만들이 일주일 만에 하긴 지복행도 일주일이니까 어떤 지복행 하이퍼 모드였나? 이거 좀 놀랐어요. 22기 때는 이렇게까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주일은 아닐 거고 뭐 어쨌건 3개월을 사는 거겠지. 뭐 일주일 이외에 다른 시간들은 좀 퇴근도 늦고 이러니까 뭐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고 뭐 이런 날짜는 빼고 그래서 일주일이겠지. 그건 그래. 3개월이라고 해도 가계부나 이런 걸로 헤어졌다는 건 좀 놀랍긴 한데 영수님이 지금 이렇게 나는 솔로를 나오고 이러면서 조금 그래도 좀 둥글둥글하게 깎이고 여러 가지 뭐 사람들하고 배우고 가방 들어준다 뭐 이런 것도 뭔가 이렇게 미션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이러는데 22영수님이 처음 결혼을 했던 그 시점에서는 여자와 어떻게 하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어떻게 맞춰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문화의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의사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서둘렀을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감당이 안 된다. 너무 다르다. 22영수님 22기 처음에 나왔을 때 화장실 앞에서 서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조급하고 불안하고 강박이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너무 차이가 크다 해서 정리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의 22영수는 그때보다 훨씬 더 성장한 사람이긴 할 텐데 가계부만이 갈등의 원인은 아닐 것 같아요. 맞아. 22영수님은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국화님은 아니 그렇게 일주일밖에 안 살면 저라면 나는 그냥 결혼을 한 게 아니라 결혼식 준비만 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22영수도 그래서 나도 친척분들이 결혼 생활 한 것도 아닌데 왜 나가가지고 돌싱남 인증하냐. 근데 여기서 이제 국화님이 그래요. 결혼한 것도 아니죠 이랬더니 여기서 또 그 영수님 특유의 어떤 선함 아니죠.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숨기면 사기 결혼이 되는 거죠. 알았어요. 국화님도 그냥 한 소리야. 진짜로 미혼이라고 한 뜻은 아니고 그냥 한 소리야.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한 소리야. 그렇게까지 뭐 사기 결혼 하듯이 흉기하라 뭐 그런 뜻까지는 아니었어. 그럴 수는 없어요. 그 꼬리표를 없애려고 출연한 거기 때문에. 갑자기 독립투사대가 왜 이렇게 진지해지세요. 이렇게 해서 뭐 용담님이랑 대화하겠어? 역시 영수님은 좀 진지해. 그냥 그 이후로는 전혀 얘기 안 들어요. 왜냐면 내가 공인이 되어버렸잖아. 나는 이제 뭐 돌싱으로 공인이 됐다고. 국화님도 이 얘기는 처음 듣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처음
처음 들을 정도면 이 22영수에 대한 정보가 우리만큼 있는 거야. 지복행 22기 다 봤기 때문에 이 얘기는 처음 듣는 애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얘기는 지금 처음 났거든. 그러니까 국화님도 저는 결혼 생활이 3년이긴 하지만 요즘 비혼도 많고 나이가 30대 중반이고 하니까 제 친구들에서는 안 간 친구들도 많다. 이번에도 백합님이나 장미님은 좀 나이는 오히려 국화님보다 많은 상황이죠. 결혼을 안 했지만. 그래서 지금 가도 막 늦는다는 표현은 사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 나이면 그냥 밖에서 만나도 제 느낌이나 나이랑 분위기가 돌싱 느낌이 아예 안 난대요. 그냥 하는 소리야. 그것도 국화님도 뭘 저런 걸 또 고지고대로 믿고 있어. 그냥 원래 돌싱 느낌이 막 딱 돌싱이다 이런 느낌 잘 안 나. 그냥 이게 사후 해석이지. 돌싱 느낌이 뭐요. 어쨌건 국화님이 근데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이런 돌싱 느낌이 안 난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돌싱이라고 모르고 그냥 이혼사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혼 사실을 매번 밝힐 수도 없고 그런 게 이제 참 말하는 것도 웃기고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언제 한번 차라도 한잔 하시죠. 그럴 때 아우 그래요. 근데 저 돌싱인데요. 이럴 수는 없는 거긴 하지. 그리고 국화님은 또 그런 식으로 뭔가 국화님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나면 또 내가 이혼한 사실을 또 언제 밝히냐 이런 것도 이제 타이밍을 좀 못 잡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어쨌건 이 두 사람은 이 이혼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 마음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편해요. 경수 앞에서는 이런 얘기 못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건 이혼의 마음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좀 불편함, 미안함 그런 것들이 지금 서로 어느 정도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2영수랑 대화하고 와가지고 다른 여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국화님은 이제 더 나 고민이 더 심해졌다. 국화님이 고민이 심해진 건 돌싱 마음은 돌싱이 안다. 그 싱글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경수님을 만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고민한다기보다는 경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22영수랑 얘기할 때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결혼 생활이 어땠어요? 결혼 생활 이랬죠. 근데 경수가 결혼 생활 물어봤을 때는 국화님은 예를 들어서 이혼사를 물어봤을 때 국화님은 뭐 서로 잘 안 맞았다고 하고 바로 가족 얘기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국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경수가 이혼 사유를 물어보는 건 내가 물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말을 길게 얘기하고 이런 걸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어. 왜냐면 경수님은 이혼의 경험이 없고 결혼의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화님은 경수에게 뭔가 뭐 이래서 이혼했어요, 저래서 이혼했어요, 아니면 뭐 결혼생활 어땠어요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근데 22영수한테는 할 수가 있어. 아무리 뭐 22영수가 그냥 짧았다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국화님은 22영수랑 대화할 때 더 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편안함은 경수가 더 좋아요. 근데 경수랑 나랑은 좀 안 보이는 벽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22영수랑은 얘기할 때마다 너무 소름 돋게 공통점이 많아. 소름 돋게 공통점이 많다기에는 어쨌건 두 분은 일단 돌싱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말하지 않아도 약간 이해받는. 근데 이제 저런 거는 약간 국화님 스스로의 마음이죠. 국화가 영수랑 경수 중에 누가 더 잘 살 것 같냐고요? 국화님은 뭐 결혼하면 다 잘 살겠죠. 하기 나름이지 뭐. 국화도 아무리 경수님이랑 나이 차이가 있어도 그러니까 아무리 경수가 나이가 많아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툴림님은 그런 거에 이제 되게 공감해. 경수랑은 뭐 그런 걸 느낄 것 같긴 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툴림님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싱이 아닐 때 마음에 부담감이 있지 않냐 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감도 있고 상대가 이제 싱글일 때 부담감이 있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들어오면 아 이거에 대해서 대칭되는 면으로 백합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겠구나. 상대가 돌싱이면서 나에게 적극적으로 오는 이런 상황이 더 부담스럽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내가 돌싱인데 상대가 싱글이면 부담감이 있다. 뭐 싫을 이유는 없지만 약간의 뭐 일말의 약간의 죄책감, 미안함.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진짜 괜찮은 거 맞을까 하는 의심. 이게 지금 툴림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국화님 마음속에 있는 말이겠지. 이 사람이 지금 다 괜찮다고 하지만 그냥 최종 선택 이거 하트 하나 찍고 끝나는 거 아닌가? 국화님은 그러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또 툴림님은 그래 그렇게 미안하고 죄책감 있지만 그래도 너무 큰 비중 두지 말고 최대한 잘했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 국화님은 소위 말해서 돌싱이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공감되는 거 있다. 어쨌든 더 편하고 나랑 그냥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더 설레는 건 경수다. 너무나 알겠어요. 그냥 이제는 국화님도 속내를 많이 이제 다 오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안 설레는 건 아니다. 근데 안 설레는 건 아니다라는 말은 22영수도 설렌다라는 얘기인데 어쨌건 예선은 통과했다라는 거고 국화님의 예선의 조건을 생각해보면 미스터 킴은 안 되고 22영수는 되는 이유는 뭐겠나 생각해보면 지금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는 힘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둘 다 설렌다. 그리고 둘 다 편하다. 그리고 영수님들의 대화입니다. 이 대표 영수예요. 22영수님이고요. 22영수는 대표 영수에게 진짜로 어떤 인간적으로 멋있다고 느끼나 봐요. 물론 데이트 나가가지고 좀 경쟁하는 입장이었고 경쟁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더 멋있다고 올려치기 된 부분은 있겠지만 대표 영수님이 워낙 또 말을 잘하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이제 의존하는 그런 말들이 나와. 그러니까 남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22영수는 22상철하고는 그냥 좀 알고 지내는 사이, 22영수는 대표영수랑은 좀 말을 나누고 싶은 좀 어른스러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경수 같은 경우는 미스터 킴하고는 대화하고 싶지 않은 상대, 상철하고는 같은 방이기도 하고 어떤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상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 영수는 처음에 이제 미스터 킴 같은 방이니까 좀 챙겨줄 동료 정도로 생각했다가 지금은 긁히는 출연자가 돼버렸죠. 그러면서요 22영수는 나 좀 쎄한 느낌이 든다, 왠지 불안하다, 이거 PTSD다. 예. 한번 겪고 나니까 그때랑 좀 똑같은 비슷한 분위기가 흐른다. 그때랑 똑같은 분위기. 짜잔. 이때가 있었죠. 22영숙님과 영철, 영수, 이 뒤에는 옆에는 조각상이에요. 이 1대2 데이트를 하던 이 시절에 이때 22영수가 혼자 좀 착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22영수님이 22영숙은 나다. 근데 그렇게 착각할 만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22영숙님이 먼저 22영수를 선택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22영수님이 막 필사 자랑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지. 근데 그 당시에 22기에 이제 영철님하고 경쟁이었고, 그래서 막 그때 22영숙님이 6.5 대 3.5라고 했었어요. 그때 22영수가 심지어 1순위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선택을 못했죠. 왜냐면 그 당시에 22영숙님은 원래 관심 있던 사람이 광수였지만 광수 씨가 자기를 정리하면서 정리당하면서 누구도 선택하지 못하는 결말이 돼버렸죠. 한편으로는 22영숙님도 이해는 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장관리했고 열린 결말이고 했지만 영수나 영철로는 좀 아쉬운 거죠. 근데 둘 다 정리하고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열린 결말로 끝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그게 지복행으로까지 이어져 버렸고, 이게 그러니까 22영숙님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나는 솔로 시스템을 가장 부정적으로 활용하는 결과거든요. 결말은 열린 결말 해놓고 지들끼리 뭐 DM 보내고 만나고 사귀었다가 헤어졌다 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어. 22영숙님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큰 배신감이고 그랬었죠. 그래서 어쨌건 22영숙님은 그때 되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또 아프기가 싫은 방어기제가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게 또 아프기가 싫은데 왜 굳이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심지어 자기가 1순위도 아닌 그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냐. 대표영수는 멘붕할 수 있다. 근데 대표영수는 아니 그래도 국화님이 호감 표시한 거잖아요. 가능성 있는 거잖아요. 그치,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슈퍼데이트를 따서 22영수한테 쓸 수도 있겠지. 그래서 결론은 22영수님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가 됐죠. 그래서 또 대표영수에게 응원을 받고 22영수는 그래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다, 끝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국화님한테 다음 주 예고가 나오는데 돌아갈 때 내 차로 가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어필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국화님 마음대로 됐네요. 국화님이 원하는 두 사람이 둘 다 국화님을 1순위로 국화님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 이제 국화님의 선택이 남은 건데 국화님이 과연 선택을 잘할 수 있을까? 이제는 어느 쪽으로든 배팅을 해야 되는데 종종 분석을 받고 싶어서 나는 솔로에 나가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분석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생 PT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내면 탐구, 객관화 시각,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늘 반복되는 감정이나 행동의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분들께 이 수업이 분명한 방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 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고 싶다면 함께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인생 PT는 한번 수강하신 분들이 다시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수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깊이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감정을 훈련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이 되는 공간입니다.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심리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기고 서로의 심리적인 연결과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인생 PT 참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